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본인의 다른 재판에 출석하면서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과 밀리면서 대표님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 적절하다고 보세요? 네. 자, 일단 김재원 전 최고. 네. 내일 항소심 결과도 결과입니다만 시기가 더 미묘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전에 자신의 2심 선고가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네,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당연히 문영배 재판장이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결론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끌고 왔고 실제 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선고가 불과 3월 초 첫째 주에 선고되리라고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4월 달로 넘어가느냐 뭐 그런 예상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변고가 생긴 거다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의 선고가 지금 먼저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지금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밖으로 이야기하면서 최근에도 보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거나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사건은 두 개거든요. 하나는 백현동 사건에서 그 백현동 부지를 종상향한 것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자기 그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종상향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호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그 자신이 김문기 씨 등과 관련 골프를 치고 나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조작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났고 몰랐다는 부분은 인식의 그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률상으로 무죄다 이런 그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맞춰서 그대로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또 최근에는 뭐 항소심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도 적어도 백현동 그 부지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시체말로 똑 떨어지는 사건이라서 무죄 선고를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그냥 묵직하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뭐 무슨 대법원에 가면 더군다나 이 무죄 판결을 해야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을 몽땅 걷어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결론에는 전혀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항소 기각이 되어서 그냥 1심의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텐데 네. 이재명 대표가 하도 저렇게 말씀하시니 또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뭐 인식의 영역에 해당한다. 또는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것이 조작한 적은 없지만 또 뭐 이상하게 판결을 내려서 그 부분까지 무죄로 보거나 또는 양형을 좀 낮춰서 벌금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최소 벌금 한 1,000만 원 정도를 선고해서 이재명 대표님은 그냥 여전히 공민권이 제한되고 대선 근처에도 못 오실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선원 의원은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했더군요. 이제 어제 발언입니다. 어제 발언 회의에서 이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동시 재거론 뭐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흘리고 있는데 모 언론에서 이게 이제 윤석열 파면 지연 그러니까 헌재 선고가 지연이 되고
이러면서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냐 꺼림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그래서 조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하려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는데요. 글쎄요, 뭐 특별한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민주당 내에 있는 일종의 이제 불안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법조계에 대한 뭐 일종의 불신감,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당의 최고위원 정도 되면 저런 식으로는 좀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유창식 추기경이 지난 금요일에 네. 유흥식 죄송합니다. 네. 유흥식 추기경이 지난 금요일에 지금 이제 교황청에서 장관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으로 담화를 냈어요. 근데 담화의 제목이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헌재가 빨리 지체 없이 선고를 내리고 헌법에 기반한 정의를 선언해서 그래야지 사회적인 질서, 합의 이런 게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분,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격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정치인들이 막 나서서 격하게 대립하기보다는 네. 우리 사회 국민들이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해서 뭔가 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 나가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좀 정치인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복경 의원께서 내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많이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걸 가지고 당선 무효형을 때린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이걸 징역형을 때린다.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게 첫 번째 공소 사실이었는데 이건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부분까지 어떻게 처벌하느냐라는 거였었고 네. 두 번째는 전혀 준비를 안 했던 그 골프장 골프를 4명이 쳤는데 그 단체 사진 가운데서 일부 사진을 제거하고 4명만 둬서 마치 그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그것을 나는 골프를 안 쳤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골프를 안 친 것이다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백현동 그 용도 변경 과정에서 실제 국토부에서 공문까지 보내가면서 용도 상향 조정을 해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이것을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성남시가 그것을 받아들인 건데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4명이서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는 쳤는지 안 쳤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 4명이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변호가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기초단체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우리 아산시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국토부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시의 방침과는 다소 좀 배치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토부의 심기를 상하게 했다가는 향후에 줄 수 있는 아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 건설의 혜택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국토부 사업들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공무원들은 이거를 일종의 압박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이 압박을 협박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과했다 이 표현이. 근데 이걸 어디서 했냐면 국감장에서 했어요. 국감장에서. 그러면 이거를 선거법이 아니라 네. 실제 그 국회 증감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하든지 네. 달리가 써야 되는데 이걸 선거법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이후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결국 이 민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대, 21대 두 대에 걸쳐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예를 보니까 실제 27건 가운데서 한 건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무죄이거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는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 이거를 통해서
선거를 이겼다라고 했을 때는 강하게 처벌하지만 네. 본인에 대한 소극적 변호 차원에서의 그 일종의 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대한 처벌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선거법이었는데 지난 1심은 그것이 좀 과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일 이 시간에 2심 선고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